안녕하십니까. 경제성공학 7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였는데,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구입 가격을 내용연수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하는데,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은 그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연도별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즉, 연도별로 배분하는 것을 저희가 감가상각이라 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비용으로 배분하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구입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됩니다. 지난번에 구입가격은 어떻게 계산하고 잔존가치는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자산의 취득원가, 이 취득원가에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 든 비용, 그리고 그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동, 운송, 그리고 설치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전체를 포괄하고요. 자산의 잔존가치는 자산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 남은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테이션 항상 좀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면, BT, T년도 말의 장부가를 BT라고 하고, T년도의 감가상각액을 DT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내용 연수는 N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번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호인데, P는 자산의 취득원가, S는 잔존가치, BT는 T년도 말의 장부가, 그리고 DT는 T년도의 감가상각액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의 종류와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입가격에서 잔존가격을 뺀 것인데, 그 내용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총 내용 연수까지 사용하는데, 이때 가치가 떨어집니다. 구입 가격에서 잔존가치만큼 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균등상각이 있습니다. 균등상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 연수별로 동일하게, 균등하게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액법이라 합니다. 즉, 그러면 장부 가격이 있고 잔존가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정액법이라 합니다. 두 번째, 체감상각법이 있습니다. 균등은 일정하게 상각시키는 거고, 기간에 따라서. 체감은 상각액을 정감을 시키는 겁니다.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키는 건데, 구입 가격에서 잔존 가치로 떨어질 때 어떤 패스로 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정액법으로 오면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비용으로 우리가 배분하는데, 체감상각법에는 초기에 좀 급격하게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초기에, 그러니까
앞쪽에 내용선 초기에 비용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뒤쪽에 비용을 좀 서서히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초기에 서서히 떨어뜨리고 나중에 좀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정률법, 이중정률법, 연수학계법은 일반 초기에 급격하게 좀 떨어뜨려서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거고, 연수학계법의 반대인 역연수학계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좀 작게 하고 나중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기준법은 우리가 유형자산이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영업활동에 사용이 될 때 그 자산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즉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감가상각법의 개념과 종류에서 보면 균등상각법, 체감상각법, 활동기준법이 있고, 균등상각법에는 정액법, 체감상각법에는 정률, 이중정률, 연수학계법이라는 게 있고, 활동기준법에는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 수업은 거의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액법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수명기간, 내용연수 동안 동일하게 배분하는, 즉 감가상각액은 어떤 T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모두 동일한데, 그것은 내용연수를 구입가격, 잔존가치를 해서 나누면 이게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혹시 엑셀 수식을 쓰시면 이 수식을 따라서 그냥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 참고로 DT는 T년도 말의 감가상각비인데, 이것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연도로 나눈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입가격에서 잔존가치를 뺀 부분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니까 그것을 내용연수 또는 수명으로 나누면 그게 당해년도, T년도, 매년도가 동일한데 그것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SLN이라는 이런 엑셀 함수를 써서도 계산할 수가 있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그냥 적용해서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입가가 6천만 원이고 수명이 5년, 5년 뒤 잔존가치가 0원이다 하면 이것의 감가상각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장부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도 제로 시점, 즉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장부가치는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도부터 5년도까지 감가상각 금액은 감가상각을 해야 될 대상 금액이 6천만 원에서 잔존가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6천만 원 전체를 6천만 원을 내용연수, 즉 수명 5로 나누면 이게 1200만 원입니다. 즉 매년 1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누적 감가액은 1차년도 1200만 원, 2차년도에는 당연히 2개년도에 감가상각을 누계하면 2400만 원. 이 같이 누적 감가액은 이렇게 도출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부가치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누적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 1차년도는 4800만 원. 자, 그리고 2차년도 또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자, 이때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앞에 설명드린 감가상각 금액은 대상 금액을 연도로 나누면 연도별 감가상각이 나오고, 그리고 장부 가격은 원래 구입 가격에서 대상 금액에서 T 기간만큼 만약에 감가상각을 했다면 그것을 곱한 금액이 BT가 됩니다. 이 수식이 이 형태로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역 연수로 나눠서 수명 기간 동안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정액법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률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률법은 각 연도의 감가상각이 해당 연도 시점에서의 장부가에다가 일정 상각률을 곱해서 발생을 시킵니다. 좀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먼저 예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에 있는 6천만 원이고 만약에 마지막에 잔존가액 300만 원이라면 감가상각을 앞에 특정 상각률만큼 곱해서 상각액을 계산해냅니다. 즉 일정률만큼 매년 상각률을 곱해서 각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냅니다. 이때 우리가 T년도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느냐면 T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전년도의 장부가치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그 예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엑셀 함수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가 P, 잔존가 S, 내역연수 N, 상각연도 요 수식을 넣으면 엑셀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컨셉은 즉 T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T년도 전년도의 장부가액의 격에다가 상각률을 곱한 게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T년도 말의 장부가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년도 T-1년도의 장부가치에다가 감가상각 되지 않는 부분, 감가상각 되지 않은 부분의 비율입니다. 즉 이것을 복리 컨셉으로 계산해 보면 구입 가격에다가 1 상각률 그리고 T승 요 함수는 앞에 있는 요 1 알파 갈로 곱하기 BT 요거를 다시 풀어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BT는 1 알파에 B에 T-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알파 2성 곱하기 BT-1 이것도 BT-1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면 요 수식으로 떨어집니다. 요 수식으로 떨어지는데 B0가 뭐냐면 제로 시점에 장부 가치니까 이건 구입 가격입니다. 그래서 P가 될 테고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그럼 이 알파, 즉 상각률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수식으로 풀면 아주 심플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통상 내역영수 말의 장부 가치와 잔존 가치는 우리가 일치하도록 알파를 결정하는데 국내 세법에서는 일부 구입 가격의 5%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예제를 가지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이 수식
즉 bt는 1-알파의 t승 곱하기 p, t 대신에 n으로 바뀌었네요. 내용용수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계산하면 자, s를 만약에 우리가 잔존가치 5%라 한다면 s는 구입가격의 5%.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내면 요 수식을 풀어서 내면 알파는 1-p 분의 s n분의 1승이 됩니다. 혹시 이 수식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해하면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 1-알파의 n승은 자, 요 p가 이쪽으로 가면 p분의 s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각각 n분의 1승씩 계산하면 1-알파가 나오고 이거는 n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를 계산하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자, 만약에 5%라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잔존가치 앞에서 구입가, 세법에 사는 구입가격 5%를 우리가 적용한다 한다면 1-0.05의 n분의 1승. 이것은 엑셀 함수 레이트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거 예제는 밑에서 요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알파라는 것은 1 빼기 시드원가분의 잔존가액 그리고 내용연수분 1을 계산하면 상각률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세법상 상각률은 자산의 종류와 내용연수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든다면 내용연수 5년인 경우에는 45.1, 약 45.1%로 사용이 되는데, 이건 각각 법령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은 정해진 그대에 따라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식을 따라서 잔존 가치를 계산하고 하면 알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률법의 경우 장부 가치가 6천만 원이고 만약에 5년 후에 잔존 가치를 만약에 300만 원이라 하면 우리가 이 경우에 이 레이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각률을 계산해 보면 엑셀 수식에 넣으면 레이트 여기 n 내용 연수가 5는 5 그리고 그 다음 블랭크 그리고 구입 가격 마이너스 6천 그리고 잔존가치 300 계산하면 45.07%입니다. 즉 상각률은 매년 45.07%를 적용하면 장부가격 6천만 원짜리는 5년 후에 장부가격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때 상각률은 45.07%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 연도별로 그런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그 율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6천만 원 곱하기 여기서 계산한 45.07을 계산해서 하면 1차 년도에 감가상각비 금액은 2,706만 원 그리고 누적은 2,706만 원 동일한 방법으로 그럼 장부 가치가 남는 부분이 6천만 원에서 누적 감각을 빼면 3,294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들 다시 45.07을 계산하면 감가상각비이 나오고 누적 감가상각은 이 두 가지를 두 개 숫자를 합해서 한번 계산하면 4,192만 원이 나오고 장부 가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쭉 계산해서 감가상각비과 누적 감가상각액 장부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감가상각액을 엑셀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 5차 연도에 246만 원이 나오는 예를 설명을 드리면 DB는 취득가 그리고 잔존가 내용연수 상각할 수 하는 연도 예를 든다면 5차 연도니까
구입한 금액이 취득가가 6천만 원, 그리고 잔존가가 300만 원, 그리고 총 내역 연수가 5년, 그리고 지금 감각상각연도가 5년이니까 이렇게 엑셀을 넣으면 246만 원이 나옵니다. 이 236만 원이 이렇게 있는 표에 있는 숫자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도 엑셀을 가지고 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상각률을 계산한 예제입니다. 즉 상각률은 1 구입가격 잔존가치 분의 내역연수 분의 1이다. 이 수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우리가 상각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상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레이트라는 함수를 쓰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고, 혹시 그 레이트를 쓰지 않아도 엑셀에서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 가격 6천만 원, 그리고 잔존 가치가 1천만 원, 내역 연수가 5년일 때 이것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보면 30.12가 나옵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서 계산하는 방법 동일한 형태로 계산해도 30.12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 로직을 적용해서 만약에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구입연도의 장부가격 6천만 원, 그리고 1차 연도에는 이것의 30.12%를 곱해서 계산하면 감가상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부가격은 직전 연도에 장부가 6천만 원 빼기 감가상각 계산하면 이렇게 4,192만 8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쭉 1차년도부터 5차년까지 감가상각액과 장부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정률법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정률법을 계산할 때 상각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알파는 1 구입가분의 장부가의 잔존가치분의 내역연수분의 1이다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상각률을 그냥 내역연수분의 2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즉, 이중정률법은 뭐냐? 알파를 n분의 2로 그냥 적용합니다. 즉, 내역연수분의 1 곱하기 2가 우리가 이중정률법의 상각률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중정률법이라 합니다. T년도의 감가상각액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T년도의 감가상각액은 직전 연도의 장부가격에다가 상각률을 곱한 겁니다. 즉, 요게 알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 정률법에 알파가 n분의 2다 라고 이해하시면 앞에 정률법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엑셀 함수도 수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T년도 말의 장부가치는 어떻게 보냐면 BT의 장부가치는 직전 연도의 장부가치에다가 감가상각되지 않은 부분을 계산하면 곱해주면 T년도 말의 장부가치가 되고, 앞과 동일한 로테이션으로 이 로테이션과 동일한 형태로 전개를 해 나가면 이거 역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n분의 2의 t승 곱하기 p입니다. 앞에 우리가 정률법 할 때 했는 로테이션에서 보면 1-n분의 2가 1-알파로 바뀌는 말과는 동일합니다.
즉 이중정률법은 내용연수분의 2를 상관계로 적용해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이중정률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라 한다면 5분의 2, 즉 내용연수가 5고 우리가 이중정률법에서는 분자가 2니까 5분의 2. 그러면 이건 매년 40%씩 감가상각을 하는, 상각률이 40%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중정률법이 적용된 예제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예제와 동일한 내용인데 구입가격이 6천만원, 잔존가치가 1천만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일 때 이중정률법인 즉 알파 40%를 적용해서 우리가 감가상각해가고 장부가를 계산해보면 감가상각액은 기본적으로 40%씩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연도의 장부가를 갖고 와서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40% 곱하기 6천만 원 하면 2,400만 원. 그리고 장부 가격은 1차 연도의 장부 가격은 제로 연도에 장부 가격 6천만 원 마이너스 1차 연도의 감가상각 2,400만 원 뺀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장부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냐 보면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잔존가치가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차년도에 보면 잔존가치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즉 이중정률법은 잔존가치에 맞춰져서 상각률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다가 잔존가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으면 이하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돼요. 장부가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1296만 원, 즉 장부가가 1296만 원 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1,000만 원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장부가가 777만 6천 원인 게 아니라 여기에 1,000만 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4차년도에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금액은 1296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1,000만 원을 뺀 296만 원만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고 5차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존가치가 벌써 1,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대상이 없는 거죠. 즉 이중정렬법을 하다가 장부가 이하로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장부가치가 잔존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약간 또 다른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구입 가격이 6천만 원이고 잔존 가격이 제로 그리고 수명이 5인 경우를 우리가 이중정렬법을 계산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 값이 나옵니다. 즉, 요 값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해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잔존 가치가 제로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차년도 지난 시점에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로로 만들어 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정렬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정렬법을 끝까지 적용하면 내양 수명이 되는 시점 장부가 잔존 가치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게 5년 되면 여기
장부 가치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로보다 훨씬 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는 이중정률법에 의거해서 감가상각을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우리가 정액법으로 정률법에서 정액을 전환했어요. 그 시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적당한 시점이라면 이게 우리가 마지막 연도, 즉 2000년 이 마지막에 적용하는 요 시점보다 커야 되기, 0보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단, 즉 6천만 원에서 쭉 떨어지는, 그래서 이 비율이 2개년 정도 남은 시점에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1296만 원이 되고 3천년도에, 그리고 1296만 원을 정액으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1296만 나누기 하면 648만 원, 즉 4천년도에 648만 원을 전환해서 나눠준다. 그리고 이 정액 나눠준 시점이 보면 이중정액법을 적용했을 때 감가상각액이 864만 원, 여기는 720만 원, 여기를 보면 518만 원이고 648만 원. 즉 이게 정액법으로 해줬을 때 금액이 더 커지는 시점에 이를 바꿔주면 되고, 그게 시점이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96만 원을 2로 나누면 648만 원. 즉 4천년도에 648만 원을 감가상각시키고 5천년도에 648만 원을 감가상각시켜서 최종적으로 장부가가 0이 되도록 만들죠. 즉 이중정률법의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이중정률법 상각률에 기반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전환시켜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 연수합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연도의 감가상각률 알파는 자녀 내용연수를 내용연수의 합으로 나누어 정한다라는 건데,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컨셉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익가 6천만원, 잔존가 1,000만원, 내용연수 5년. 이 경우에 연수합계법을 하면 이 내용연수, 즉 5년의 N5년의 각각 연도의 합을 계산합니다. 즉 뭐냐면 라지 N은 5, 4, 3, 2, 1 이걸 다 더한 라지 N은 15가 되고, 그리고 이 15를 분모를 하고 분자는 1차 연도는 1차 첫해 연도는 내역 연수만큼 하고, 그 다음 4, 3, 2, 1, 즉 감가상각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데 내용 연수에 비례해서 처음에부터 많이 시키고 고정자산의 사용 초기에 좀 가속을 시키고 뒤쪽으로 가면 내용 상각률을 떨어뜨리는, 즉 내용 연수가 n인 경우 첫 해의 감가상각률은 알파는 라지 n 내용 연수의 합계입니다. 전체 합계 n 분의 n, 즉 이게 5년짜리 만약에 그 자산이라 한다면 1 플러스 5, 1, 2, 3, 4, 5를 더한 15분의 첫 해는 5, 그 다음에는 n-1, 즉 첫 해 연도의 감가상각률은 라지 n분의 n,
그리고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률은 라지 n분의 n-1. 셋째 연도의 감가상각률은 라지 n분의 n-2. 이와 같은 형태로 라지 n분의 1까지 쭉 감소하는. 그러면 n년도에는 라지 n분의 1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을 연수합계법이랍니다. 즉, 앞과 다르게 이 경우에는 상각률이 처음 초기에 좀 많아지고 뒤쪽 상각률 자체가 가변적입니다. 앞에 정액이나 정률은 상각률 자체가 일정했습니다. 장부 가격에서 일정하게 했는데 지금은 상각률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제를 더 가지고 따라가 보면 연수합계법에 의해서 하면 구입가 6천만원, 잔존가 1천만원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이 차액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15분의 5 계산하면 1차년도의 감가상각액은 1667만원. 그리고 1차년도 잔존가격은 4333만원. 그리고 2차년도에는 15분의 4가 됩니다. 15분의 4. 즉, 그 다음 연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하면 마지막 연도에는 5천만 곱하기 15분의 1. 여기 자세히 보면 감가상각액 대상 금액이 뭐냐면 앞에 대상 금액분의 곱하기에 요 대상 금액이 일정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정률에서는 요 앞에 있는 장부 가격을 갖고 왔지만 이것은 내용 연수 기반에서 기본적으로 대상 금액을 배분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쪽에 금액은 동일한 형태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5차년도에 이 금액을 우리가 엑셀 수식으로 계산하면 연수합계법의 엑셀 수식이 SYD입니다. 이 SID 수식을 계산해서 계산하면 즉 구입 가격이 6천만 원이고 잔존 가격이 1천만 원 그리고 내용 연수가 5년 그리고 해당 감가상각연도 5를 계산하면 요 333이 나옵니다. 각각 엑셀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SYD 함수입니다. 반대로 역연수합계법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연수합계법에서 감가상각률 자체가 15분의 5, 15분의 4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체감에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차년도에는 15분의 1 그리고 2차년도는 15분의 2 그리고 마지막 연도는 15분의 5가 되는 즉 연수합계법과 반대의 컨셉으로 상각률이 정해지는 그것을 역연수합계법입니다. 즉 앞에 동일하게 1차년도에는 15분의 1, 5차년도에는 15분의 5로 적용합니다. 연수합계법의 경우에는 1차년도가 15분의 5, 5차년도가 15분의 1이었는데 반대의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적용하면 상각비가 매년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증가되고 초기에는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런 연수합계법과 역연수합계법의 기본적인 그 적용의 경우에 보면 초기에 세금을 많이 이렇게 상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수합계법을 쓰는 게 유리할 테고요. 즉 연수합계법은 초기에 좀 많이 세금을 절감해야 되거나 비용을 많이 할당해야 될 경우에 쓰는 경우고 역연수합계법은 후기에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할당하기 때문에 후기에 내용연수 후반부에
세금을 절감해야 될 효과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감가상각은 사용시간의 함수로 결정합니다. 즉, 고정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을, 얼마나 영업활동에 생산할 때 많이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가상각 비용을 할당하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단위당 감가상각비에다가 사용시간을 곱해주면 될 텐데,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사용시간의 함수로 결정이 되는데, 구입가가 1000만원 장비의 수명이 2000시간이다 한다면,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러면 가동시간당 감가상각 비용은 구입 가격을 가동시간을 나눠주면 시간당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러면 계산을 하고 각각 가동한 시간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감가상각비가 5,000원인데 그러면 첫 해 가동시간이 500시간이면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5,000원 곱하기 500시간에서 250만원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입니다. 탄광의 매장량이 10만 톤이고 이 탄광의 초기 취득가가 100억이라고 할 때 어떤 연도에 석탄 생산량이 2만 톤이면 그 해의 감모액, 즉 자연 자원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는 우리가 감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감모는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채굴을 했느냐, 그러니까 석탄을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매장량이 10만 톤이면 그러면 이 톤당 우리 취득가를 계산해 보면 톤당 감모액은 석탄 생산량 1톤당 감모액은 10만원, 10만 톤 나누기 100억.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석탄 생산량 1톤당 감모액입니다. 그리고 석탄 생산량이 2만 톤이니까 계산하면 20억이 됩니다. 즉 100억 나누기 10만 톤 하면 이게 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2만 톤 하면 20억. 즉, 그 해의 감모액은 얼마냐? 20억을 감모액으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연습 문제입니다. 오타입니다. 감가상각법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균등, 체감, 활동기준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컨셉은 구입가에서 잔존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내역연수에 따라서 비용을 어떻게 일정하게 하면 정액법, 이렇게 초기에 많이 시키거나 하면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체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활동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정액 정률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이해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정률법에 있어서 상각률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법에서 연수합계법과 역연수합계법이 있는데 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생산량 비례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생산량 비례법의 기본적인 컨셉은
설비의 고정자산, 유형자산의 가동시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강상각비를 할당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